요새 이게 수업을 듣겠다고 해가지고 반은 완전히 안 들어놨더니 그렇게 뭐 무슨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핑계를 대면서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또 똑같아요. 유튜브 볼게요. 내가 그래가지고 유튜브 시청 시간을 봤더니 유튜브 시청 시간이 늘어나질 않아. 늘어나질 않는 거 보니까 말만 하고 보지도 않는 것 같으면서 괜히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요즘 고민이 많아요. 수업은 많아서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거 보니까 안 되겠어. 아예 딱 이렇게 정에 한 반씩만 딱 한 학년당 한 반씩만 남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혼자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애들 나오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애들만 딱 모아가지고 안 나올 애들은 됐어 더 이상 나오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쪽을 가르쳤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왠지 오전반 애들만 남을 것 같아. 뭐 하여튼 그래요. 자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자꾸 흘리고 그러지 마. 저 흘리면은 시커멓게 때가 남아요. 때가 남으니까 오선이 오고 있대. 자 시작해보자. 오늘 수업은 어디부터 하느냐면요 23페이지부터 나가게 돼요. 자연의 구성물질. 그래요 그거예요. 그거 23페이지 자연의 구성물질부터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문제는 우리 같이 수업 시간에 하나씩 풀었죠. 12번까지 다 풀었었으니까 이제 자연의 구성물질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뭐 하나도 안 돼 있다고? 지난 시간 안 왔으니까 안 돼 있겠지. 그래요. 이 친구 지난 시간에 뭐 수학하는 학원에서 안 나눠줬다며. 그게 지난 시간 아니었나? 지난 시간. 그럼 지난 시간은 왜 안 옴? 그래요. 자 지각을 구성하는 자연의 구성물질,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규칙성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합시다. 앉아보세요. 자 우주라는 녀석 있잖아. 우주가 빅뱅 딱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와 뭐로 대부분 가득 찼다라고 얘기를 했었니? 두 가지. 철 아니고 우주. 빅뱅 딱 일어나자마자 그렇지 수소랑 헬륨 그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약 98% 정도가 수소와 헬륨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가 그 외의 모든 원소들을 다 합쳐봐야 2%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거는 별이라든지 아니면 행성, 지금 여기 있는 지구 같은 이런 행성들을 보게 되면 걔네들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 말고 다른 녀석들로 막 구성이 돼 있잖아. 철부터 시작해서 철, 니켈, Si, 그러니까 실리콘, 규소 이런 것들로 막 이루어져 있는데 즉 수소와 헬륨 외의 나머지 2%에서 2% 부분이 지금 이런 지구라든지 이런 행성들을 다 이루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즉 뭐냐 우주는 되게 많이 비어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자. 자 그래서 우주, 지구, 대기의 구성 원소를 보게 되면 우주는 제일 많은 게 수소,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나머지들 이렇게 돼 있고 지구에서 제일 많은 거는 뭐였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철이 제일 많아요.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산소고 뭐 그런 식으로 순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철은 다 어디 있느냐?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행성체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랑 비슷한 크기 혹은 더 큰 거, 더 작은 거 다 흡수를 했다 그랬지. 말이 좋아 흡수지. 그냥 충돌을 한 거야. 쾅쾅쾅쾅 충돌하면서 마치 찰흙에다가 찰흙을 추가로 던진 것처럼 이렇게 쩔컥쩔컥 붓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되면서 어떻게 싸대기를 엄청나게 맞으면 뺨이 뜨거워져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 미행성체가 계속 충돌하니까 온도가 올라가 버린 거야. 온도가 올라가서 녹아. 고체들이 녹아가지고 액체가 되니까 이제 유동성이 생겨서 안쪽으로 밀도가 높은 애들이 뭉치고 그 다음에 밀도가 낮은 애들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철 같은 거는 이제 밀도가 높은 거에 속하기 때문에 중심부로 들어갔어. 그래서 외핵, 내핵 이런 애들이 대부분 철로 그리고 철과 니켈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많은 철들이 다 지구 중심부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지각에도 좀 남긴 남았어. 우리가 철 같은 거 채굴해가지고 물건 만드는 데 사용하잖아. 여기 있는 이 옷걸이에 있는 이런 쇠로 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지각에 존재하는 철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대기라 하면 공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공기에 가장 많은 성분이 뭐게요? 질소. 그렇죠. 질소가 되는데 질소가 한 78% 정도 차지한다 그래. 거의 80%에 달하는.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또 산소가 한 20% 좀 넘게 21% 정도 이렇게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거기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이 없으니까 말을 잘 들으라고. 말을 잘 들으면 돼요. 알겠죠? 지금 하는 데는 23페이지예요. 23페이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죠.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부분이냐면은 안쪽에 그 내핵, 외핵 이쪽 부분 말고 그 위에 멘틀이 있지. 멘틀이 있고 멘틀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게 지각이라고 해서 지구를 이따만하게 그리게 된다고 그러면 지구가 요만하다 그러면 지각의 두께는 지금 딱 그어놓은 요 선 정도만큼밖에 안 돼. 지각의 두께는 진짜로 완전 한꺼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밑에는 멘틀이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게 다 멘틀. 그 다음에 외핵이랑 내핵이랑 이렇게 삼중. 사실은 지각까지 하면 네 가지지만 완전 지각은 얇기만 한 그런 녀석으로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 지각을 뭐라고라? 기숙사 왜 들어가요? 수진이 기숙사 됐으면. 아 그래요? 미래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미달이 돼도 아니 근데 그래도 그 안에서 성적순으로 하겠지. 성적순으로 다 되는 거 아니야? 남한산성? 하늘이는 되나? 아예 신청 안 했는데. 그거 신청 안 해도 알아서 선정해 주는 거 아니? 혹시 너도 기숙사 가냐? 신청. 아 그거 신청해야지 되는 거야? 일사를 근데 왜 들어가?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아 진짜? 왜 들어가지? 아, 이해가 안 간다. 아 그렇구나. 왜 기숙사 들어가면 좋잖아. 왜? 왔다 갔다 야 기숙사에서 늦게 늦게 일어나도 되잖아. 핸드폰 뺐는데 왜? 뭐 핸드폰이야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이야. 산소와 규소. 이 두 가지가 제일 높다는 거야. 왜 두 가지가 제일 높냐면은 그나마 이루는 것들 중에서 성분 차지하는 퍼센트도 높고 그리고 밀도도 낮은 녀석이었기 때문에 지각에 얘네들이 많이 분포를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각은 광물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광물. 중학교 때도 광물에 대해서 뭐 배운 거 있어. 뭐 어떤 거 모스 굽기계라고 하면서 막 배웠었죠. 흑음모라 그래서 그거 이렇게 막 판으로 하나씩 이렇게 쪼개지는 녀석부터 시작해서 뭐 휘석, 활석, 석고, 뭐 방해석, 황옥, 강옥, 뭐 다이아몬드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광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광물들이 대부분 산소하고 규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대부분의 광물은 산소와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규산염 광물인데 얘네들이 결합하고 있는 모양에 따라서 성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라요. 어떤 것들은 투명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불투명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잘 부서지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단단하고 어떤 것들은 판으로 이렇게 쪼개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성질이 있잖아. 그런데 사실 구성하고 있는 물질 자체는 전부 다 비슷하다는 거야. 비슷하게 얘랑 얘가 두 개가 주성분이에요. 산소하고 규소. 규소인데 규소를 SI라고 쓰고 영어로는 뭐라고 읽는지 아니? 규소가? S로 시작하겠지. 아마도 싸이. 네가 싸이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 요거 읽어보세요. FE. 그렇게 읽죠 보통. 하지만 그렇게 꼭 읽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뭐 하여튼 그래. 뭐라고 했는데요 그럼? 읽어봐 그랬더니 머뭇거리다가 피 이러더라고. 그래서 빵 터졌죠. 그래.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어. 자, 싫어요. 자, 요거는 실리콘이야, 실리콘. 실리콘이 뭐냐면이 아니라 실리콘은 많이 알잖아. 그치? 뭐, 성형수술 같은 거 할 때도 실리콘 사용하고, 그거 말고 이렇게 유리 같은 거 갖다 붙일 때도 실리콘 이렇게 바르고 하잖아. 그 실리콘이라고. 이게 규소가 그거예요. 그거고요. 자, 그래서 규산염 광물이라는 게 뭐냐? 규소와 산소가 결합한 Si하고 O하고 결합한 삼연체. 얘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규칙적인 결정 구조를 이룬다. 인데 종류가 옆에 보니까 되게 많아. 장석, 석영, 휘석, 흑음모, 각섬석, 감람석 등등 해가지고 엄청 여러 가지가 된다는 거죠. 주성분은 비슷한데 얘가 어떻게 결합되고 있냐. 결합 구조에 따라서 완전 성질이 달라진다. 그 정도가 여기에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규산염 광물의 결합 규칙성이라 그래서 삼연체가 뭐니? 삼연체가 밑에 삼각형 하나 있고 그 삼각형의 각 변에 또 삼각형들이 붙어가지고 입체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 그걸 삼연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SiO가 하나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밑에 O 이렇게 붙어있는데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삼연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끝에 O 하나 위에 Si 하나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게 기본 형태야. 기본 형태고 그런 녀석들이 요 위에도 산소 하나 있지.
산소 하나 더 있는 그게 이제 기본 구조고 그런 애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독립 사면체 구조라고 해서 하나의 규산염 사면체가 다른 규산염 사면체가 결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있다 해서 감람석 이런 애들이 그렇다고 하죠. 그리고 단사슬 구조는 그 제일 기본인 녀석이 쭉 하나로 나열된 거야. 쭉 하나로 나열된 게 단사슬 구조. 하나의 사슬이다 그래서 쭉 그냥 이렇게 배열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두 줄로 나란하게 같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단일 사슬보다는 두 개, 이중 사슬인 게 더 어떨까? 결합이 더 단단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광물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단단하기가 더 단단하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단단하기가 크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더 단단한 단단하기가 더 강한 게 복사슬 구조가 되는 거예요. 복사슬 구조. 단사슬이 서로 엇갈려서 사슬 모양을 이룬다. 얘네들이 두 줄이 나란하면서 서로 이렇게 꼬여 있는 형태인 거야. 밧줄 꼬이듯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복사슬 구조가 됩니다. 다음 판상 구조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얘네들 그 사이가 무슨 모양으로 보이니? 육각형처럼 보이니? 육각형으로 이렇게 벌집 모양이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평면에서 쫙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게 아래판이랑 위판이랑 사이에는 결합력이 약해. 결합력이 약하고 판 안에서는 결합력이 강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항상 흑운모라고 하는 그 얘 보면 흑운모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마치 이 흑연처럼 연필처럼 쫙 이렇게 그으면은 애가 쫙쫙쫙쫙 이 양파 껍데기 하나씩 벗겨지듯이 위에서부터 쫙쫙쫙 얇게 벗겨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판 안에서는 강한데 판과 판 사이에는 결합이 약한 그런 구조가 판상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날 거야. 중학교 때 이렇게 쪼개짐 같은 거 할 때 흑운모 그러면 이렇게 한 커플씩 벗겨지는 그런 광물로 공부한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망상구조. 빵상 아주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망상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4개를 모두 공유해서 3차원으로 이때까지는 계속 평면에서 쭉 나열되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입체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애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체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해서 쉽게 깨지거나 긁히거나 하지 않는 그런 애가 된다는 거죠. 그래요. 뭐 그 정도가 되겠고 그래서 지각에서 가장 많은 원소들이 뭐라고요? 두 가지 산소하고 규소하고 규소 Si하고 O하고 이 두 가지가 제일 많고 걔네들이 결합을 하면 규산염 광물이 된다. 왜? 규소에다가 산소를 더하니까 이름은 규소 더하기 산소인데 소자는 갖다 버리고 규산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에요. 규산염. 자,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이게 더 관심이 있겠지, 아마도. 땅이 뭘로 돼 있는지 별로 관심 없고 우리 몸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게 더 궁금하잖아. 그렇지?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거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그렇지! 물로 이루어져 있어. 물이 대략 한 70%에 가까운 정도로. 그거는 이제 내가 물을 얼마나 먹었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어쨌든 대략 한 60% 후반에서 한 70% 정도. 그 정도가 물이라고 하죠. 물은 그러면은 뭐죠? 물은 HO2 시기에 자 H2O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수소 2개에다가 산소 하나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고 보니까 뭐야? 그러면은 우리 몸이 대부분이 물이면 수소가 제일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원자의 개수로 따지면 아마 수소가 제일 많을 거야. 개수로 따지면. 그런데 뭐냐면 수소라고 하는 녀석은 하나당 질량이라 그래봐야 1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고 그거에 대하면 산소는 하나당 질량이 16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개씩 있으면 질량이 얘가 16배가 더 무거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몸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라고 하는 건 산소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산소가 돼요. 산소가 제일 많아요.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뭘까? 우리 몸을 이루는 거. 산소요. 물 다음. 방금 물 누구였어? 그래요. 훌륭해요. 자, 물 다음으로 많은 거는 힌트를 좀 드릴게. 힌트를 드리면 시끄러봐. 여기 이렇게 나와요. 아니 저희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 자, 물이 제일 많아요. 70% 정도 되고 그 다음으로 많은 거는 이거. 지방. 되게 웃긴 게 있잖아. 아까 전 수업에서 똑같이 내가 이렇게 했거든? 그랬더니 거기서도 지방이라고 하더라고. 지방 아니야? 야, 지방은 요 피부 밑에 있는 게 지방이지.
그리고 요 내 뱃살에 있는 게 지방이고 단백질이야, 단백질. 단백질이 아니야? 단백질이야. 피부도 단백질이고 머리카락도 단백질이고 손톱도 단백질이고 우리 몸속에 있는 위라든지 심장 이런 것도 다 단백질 덩어리들이야. 그렇게 하면 지방인 따라잖아요. 이게 지방이야? 이제 그랬죠. 아니요. 누가 그랬더라? 박지윤, 아, 지연이도 아니었는데. 오지원. 뭐 여튼 그래요. 그래. 경은이가 그랬던 것 같아. 경은이하고 지원이가 동시에 지방 이러더라고. 지방 아니고 단백질이야, 단백질. 이 피부들 다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물 다음으로 제일 많은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들어봤지? 단백질이라고. 왜 우리 그 뭐 생물에서도 소화할 때 단백질을 소화하려면 뭐 어디서 무슨 그래. 그게 들어있는지 검출하는 반응이 뷰렛 반응. 그거 뷰렛 하나 하고 되게 좋아해요. 거기에 뭐 넣었는데 그러면 뭘 넣어서 검출하나요? 이렇게. 맞아. 그거 말고 황상구리도 넣었는데 뭐 여튼 그래. 뷰렛 반응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단백질이 그 다음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건 뭘까? 탄소. 아니 자꾸 탄소 탄소예요. 탄소 말 아니 단백질이 원소는 아니잖아. 지방. 그러니까 원소라고 하는 건 그래. 탄수화물. 그래. 지방이 그 다음으로 많아요. 제일 많은 건 물이고 물이 1번, 그 다음에 단백질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지방, 그 다음이 네 번째가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탄수화물은 우리 밥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그 영양소 중에는 뭐가 제일 많니? 이 중에서. 물론 물이 제일 많겠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건 사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 밥이나 면, 빵 이런 걸 먹으면 탄수화물이 주 위주잖아. 반찬을 더 많이 먹는데. 알겠어요. 왜 누구 왔어? 어머, 우리 딸내미 왔네. 누구? 애기 누구? 우리 딸이야. 똑같아. 윤서야, 윤서, 황윤서. 자, 알겠어요. 자, 어쨌든 얘들아 여기로 보세요. 여기로 보세요. 거기 휴. 자, 봐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무기염류. 들어는 봤나? 무기염류라고? 네.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 이제 다섯 번째로 이루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물이 아까 H2O라고 했죠.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가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그러면 이제 탄소요.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래요. 탄소. 아까부터 오래 기다렸어. 탄소 들어있어. 탄소 들어있고 또 들어있는 게 뭘까? 탄소요. 어우 훌륭해. 산소도 있겠지. 수소. 질소예요. 이거 약간 느낌이 그래. 뭐냐면 이렇게 그 행인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밑에 스펠링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A 부르면 A 한 개 뭐 이런 거 하는 느낌이야 살짝. 자 어쨌든 헬륨. 질소예요. 어디 한번 계속 얘기해봐. 단백질은 뭘로 구성돼 있을까? 탄소하고 산소 나왔어. 나트륨. 나트륨? 땡. 나트륨은 들어있지 않아요. 나트륨은 여기 무기염류에 들어있잖아. 나트륨 무기염류. 무기염류에 따로 있고. 질소요. 그렇죠. 질소가 들어있어요. 이래서 질소냐? 자, 끝이 아니야. 아직 하나 더 있어. 뭘까? 단백질에 들어있는 거. 칼슘. 칼슘. 수소가 들어있어. 그래서 요거 순서가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면 나트륨은 아니야. 나트륨 안 들어있고 단백질이라는 녀석은 CHON 또는 N 또는 황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 N 또는 S. 그래서 얘가 기억할 때 천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천이라고 읽고 뭐 정식 명칭이 아니라 그렇게 읽기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렇게 주성분이 돼요. 그리고 지방이라고 하는 녀석 이제 지방이라 그러면 친숙하죠. 뭐 우리 몸속에 여기 뱃살에도 있고 뭐 많이 있는 거 피하 지방도 있고 내장 지방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러면 주성분이 뭘까? 이제 원소 단위로 들어가면 지수야 뭐 하나 얘기해 봐봐. 뭐가 있을까요? 뭐가 들었을까요? 이거 뭐 사실 이 생물 시간에 배우기는 하는데 탄소가 들어있어 여기도. 여기도 탄소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윤서가 얘기한 것처럼 수소도 들어있어. 그리고 산소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지.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들어있어. H하고 O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어떨까? C. 훌륭해. C, H, O 또 N. 없어요. 자, 끝이야. 얘도 어머나.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부 다 H랑 O는 다 들어가네. 그리고 탄수화물이 탄소가 꽤나 많이 들어가네. 라는 거, 그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생명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소 생명체라 그래. 탄소 생명체. 그러니까 그냥 생명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탄소 생명체,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다라고 해서 탄소 생명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우리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다 탄소가 기본이야. 탄소가 기본이에요. 탄소가 다 들어간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게 이제 여기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에 나오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생물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와 탄소의 비율이 높다. 자, 여기서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산소라든지 수소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수소가 워낙 가벼워. 그래서 질량상으로 조금 손해를 봐. 개수는 많은데 질량은 얼마 안 되고 탄소가 그 다음으로 많다는 거죠.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탄소야. 그 다음 탄소가 되고 그 다음에 수소 뭐 이런 순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산소와 탄소의 비율이 높고 생명체는 지각과 달리 탄소의 구성 비율이 높고 탄소에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표시 하나 해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탄소 화합물이다. 즉 모든 이런 녀석들에 전부 다 탄소가 들어간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탄소 화합물. 우리 딸내미가 저런 애기 목소리를 낼 나이는 아닌데 8살이야. 초등학교 입학해요. 3월에 입학해요. 학부형이에요. 세석이 초등학교로 가요. 세석이 왜? 세석이 초등학교 나왔니? 알겠어요. 선배를 부정하라고 가르치지 않겠어. 선배 잘 모시라고 할게. 코하루. 대신중학교 뒤에. 아니 대신중학교 뒤에 있는 거. 강정 코하루. 난 중흥사인 줄 알았네. 중무선인 줄 알았어? 아니 중흥. 중흥 아니에요. 저 위에 살아요. 자, 그래서 탄소화합물이라는 게 뭐냐? 탄소와 수소의 공유 결합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잠깐만 있어봐. 탄소가 몇 번인지 혹시 아니? 수헬리베 빨리 해봐. 탄, 질산. 그러면 몇 번이야? 탄 5번. 아니야. 4번. 탄. 아니야. 6번째. 6번. 여섯 번째지. 그래요. 탄소가 6번째란 말이야. 탄소가 6번째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중간에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전자가 도는데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몇 개씩 들어가면 안정해진다고? 봐, 수업 안 들었잖아. 뭐라고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가 들어가면 안정해지고 두 번째부터는 몇 개씩? 8개씩 들어가면 안정하게 된단 말이야. 안정하게 되는데 탄소는 어차피 전자가 6개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4개를 넣고 끝나는 상태야. 이렇기 때문에 탄소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더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전자를 4개를 받아오거나 아니면 4개를 어딘가에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온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4개 정도 되면 이제 1이란 말이야. 갖다 버리는 것도 1이고 얻어오는 것도 1이야. 그래가지고 이온을 보면서 보통 이렇게 C4+나 C4-가 되는 경우가 종종 얘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해. 4개를 잃어버리거나 4개를 다 얻거나 그렇겠지? 근데 4개 얻는 거나 잃는 거나 거의 뭐 힘이 비슷하게 든다고. 비슷하게 드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온이 되는 경우는 자주 없어요. 자주 없고 대신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애랑 공유결합을 하는 거야. 공유결합이 뭐였니? 공유결합 지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건 비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녀석이란 말이야. 얘는 일단 비금속 원소지. 비금속 원소인데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수소다. 수소가 하나 오게 되면 여기다 이렇게 쩔거덩 붙어요. 수소가 붙으면서 중간에 이제 원자핵이 있고 얘가 원래 전자가 하나 있잖아. 수소는. 그렇지? 그 한 개를 공유하는 용도로 여기다가 갖다 준다는 거야. 갖다 주면 이 전자 요 2개는 공유 전자쌍이 되는 것이고 공유 전자쌍이 탄소에도 속하게 되고 수소에도 속하게 되고 수소는 2개를 딱 가졌으니까 안정해서 좋아. 탄소도 지금 전자를 하나 얻었으니까 좋아. 대신에 그런 식으로 수소가 몇 개 붙겠니? 4개가 붙게 되면 탄소 입장에서는 오케이 띵호화 이렇게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면 탄소 화합물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탄소 원자라고 제일 왼쪽에 그려져 있지. 전자가 몇 개 있니? 몇 개 있니? 8개. 아니에요. 6개가 있죠. 6개가 있고 안쪽에 2개, 바깥쪽에 4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야. 그리고 옆에서 온 수소들을 보니까 전자가 하나씩 있지.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공유결합을 하면 4개가 한꺼번에 공유결합을 하면 전자쌍 4개. 자 봐봐 윤서야. 윤서야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딸내미 뛰어들어오는 거 아니야? 자 요거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 하나 있는 놈을 공유 전자쌍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탄소 입장에서는 여기 있던 전자 하나를 공유 전자쌍으로 제공을 해. 그렇게 해서 2개가 전자가 모이게 되면 이거를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고 얘는 수소에도 속하는 것이고 탄소에도 속하는 것이 된다. 그게 바로 공유결합하는 방법이야.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지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혹시나 뭔 소리야 라고는 표정 짓고 있는 소영 그대 유튜브 꼭 봐.
꼭 봐. 그런 거 할 때 보라고 유튜브 찍어놨더니 유튜브 보겠다면서 학원을 안 나와. 혼나야 돼. 근데 애들 왜 안 와요? 그러게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이거 끝이에요? 뭐가? 원래 있는 거 아닌가? 아니야. 여기에다 더 있어요. 은별이, 아영이, 은성이, 또 한 명 누구지? 오선이. 오선이는 분명히 가고 있어요라고 30분 전에 문자가 왔는데 왜 아직도 도착을 안 하는 거지? 어디서 오고 있는 거지? 집에서. 제주시에서 오고 있는 건가? 집에서 걸어오는 거 아니에요? 집 어디지? 어딘데? 그 집 서호. 설마 신도시도 아니고 그냥 서호. 설마 그걸 걸어온다고? 그 여튼 그래요. 나머지 애들은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도 없어요. 보내지 마라. 자 돌아와서 어디지? 그러니까 탄소 입장에서 볼 때는 바깥쪽에 전자가 4개 있기 때문에 결합을 할 만한 팔이 내가 손을 이렇게 딱 뻗어가지고 결합할 수 있는 팔이 4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야.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4개가 원래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자 하나하나마다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가지고 공유 결합 4개짜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4개짜리가 반드시 다른 원소랑 결합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고 얘가 생각하기에 옆에 탄소가 있지? 탄소 안녕? 그러면서 탄소끼리도 손을 잡기도 한다는 거야. 탄소끼리 여기서 하나 줄 테니까 너도 하나 줘봐 해가지고 공유전자쌍 하나 이런 식으로 형성할 수 있고 심지어는 탄소끼리도 한쪽 팔만 잡으니까 여기에 남았잖아. 사실 팔이 4개이긴 한데 4개 중에 나머지 3개가 남았으니까 그래 우리 하나씩 더 잡을까? 라고 해서 이중결합을 만들 수도 있고 삼중결합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팔이 3개가 되는 전자 3개를 공유전자쌍으로 내놓는 그런 결합도 가능합니다. 그 얘기가 거기 옆에 써 있는 거죠. 탄소화합물의 결합 규칙성이라고 해서 윤서야 거기 탄소화합물의 결합 규칙성이 있냐? 뭐 자꾸 핸드폰만 보고 있어? 응? 녹화했으니까 윤서 어머니한테 이 동영상을 꼭 봐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구만. 엄마 알아요. 뭘 알아? 이거 들어서 하는 거. 그래 뭐 여튼 그러니까 있어. 자 탄소는 다른 탄소와 단일 결합하여 다양한 모양의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뭐냐면 실 꿰듯이 탄소가 쫙 나열이 되는 거야. 나열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여러 개가 그냥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까지도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그대들 포도당 들어봤나? 포도당? 네. 포도당이 어디에나 어디? 아밀레이스. 그래요? 녹말을 분해하는 게 포도당인데 사실 그렇지.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란 말이야. 기본 단위고 저렇게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을 합성을 하잖아.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탄소가 많다. 6개가 들어있어요. 포도당에는 6개가 들어있어가지고 걔가 어떻게 써있냐면 C6H12O6 이렇게 쓰거든? 이게 포도당이야. 이게 포도당인데 탄소 6개가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냐면 육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여기 탄소 이런 식으로 이루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네들이 어떤 모양, 고리 모양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거에 해당하는 예가 된다는 거지, 포도당이. 그런데 이 포도당이라는 게 요거 하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포도당이랑 포도당이 결합을 할 수도 있어. 결합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당류가 돼. 당이 2개다. 요게 이제 포도당이 하나니까 단당류라고 부르고 단당류. 이름이 왠지 아주 귀엽죠? 단당류. 하나다라고 해서 당이 하나다 해서 단당류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단당류가 2개가 서로 쩔거덩 붙으면은 그때 붙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물이 하나 빠져. H 2개랑 O 하나 합쳐가지고 물이 하나 빠지면서 둘이 서로 쩔거덩 붙어요. 쩔거덩 붙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요. 설탕이 돼요. 갑자기 설탕? 그래요. 포도당 2개가 붙으면 설탕이 된다고. 설탕이 되는데 얘가 그러면 설탕은 윤서야 퀴즈 포도당 얘네 2개가 붙어가지고 물 하나 빠지면 설탕이 돼. 그러면 설탕은 분자식이 어떻게 될까? C. 응. U. 아니야. 물 하나 빠진다고요? 얘가 2개가 붙어야 된다니까. 알았어. C4. 제일 처음 거는 얘기해줄게. C12 2개가 붙는다니까. 그 다음에 2개요. H는 몇 개일까요? 20개. 아니에요. 12개. 아니에요. 8개. 아니에요. 10개? 일단 2배를 해보면 몇 개가 돼요? 24개. 근데 거기서 물 하나 빠진다면서요? 23. 22. 네? 물 하나면 수소가 2개 빠져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산소는? 물 10. 아니에요. 12. 아니에요. 11. 그렇지. 뭐 다 찍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왜? 요거 2배 하면 12인데 물이 하나 빠지니까 산소 하나 빠지면 되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설탕이야, 설탕. 설탕 이당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포도당들이 쫙 엄청나게 많이 연결을 하게 되면 그걸 보고 다당류라고 얘기하고 우리 친숙한 용어로는 녹말이라 그래. 녹말. 들어봤지? 녹말. 그 탄수화물 우리 밥 같은 거 먹으면 그 녹말을 섭취한다 그러잖아. 그게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뭐 이렇게 쪼개지고 해서 뭐 이당류 됐다가 단당류 돼가지고 포도당 상태로 이제 흡수된다라고 이렇게 배웠었으니까 녹말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나게 수만 개씩 이렇게 한꺼번에 쫙 뭉쳐져 있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뭉쳐지는데 그 뭉쳐지는 게 아무렇게나 뭉쳐지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사슬 형태로 붙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이 C가 여기 보면 아까 이렇게 육각형으로 그렸을 때 팔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요거 하나가 공유전자쌍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야. 공유전자쌍 하나 그거를 팔 하나로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혹시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학에 관심이 좀 생긴다, 과학 좀 재밌는 것 같아요라 그러면 꼭 화학을 선택하기를 바래요. 화학을 선택하면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화학을 선택하게 되면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던 이 무기염료의 무기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탄소가 없다라는 뜻이거든. 탄소가 없는 녀석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무기화학이라는 게 한 분야. 그다음에 그 반대가 되는 유기화학, 탄소화합물. 여기 보면 탄소화합물이잖아, 전부 다. 이 탄소화합물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유기화학도 있어요. 산과 염기 그런 것도 다 화학인 것이죠. 자, 그래요. 알았어요. 외고에서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다. 여튼. 외국에서 과학해? 야, 근데 나 과학고 다닐 때도 영어 열심히 했어. 영어가 그 단위수가 되게 높았는데. 물론. 40. 아, 그래? 과학만 하면 과학만 해요. 아니야, 그렇진 않은데 그때는 어땠냐면 수학이 일주일에 8시간 있었고 아니야, 12시간 있었고 수학만 12시간이고 과학이 8시간. 아니지, 실험 과목까지 하면 12시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많다는 거야. 영어가 8시간인가 있었어.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없어. 영어 중요한데. 나머지 과목은 거의 없었어. 영어 뭐 국어가 한 3시간인가 4시간인가 있고 수학, 영어, 국어 이렇게 되는. 음악, 미술, 체육은 아예 없었어. 했나요? 음악, 미술, 체육은 없더라고. 이제 뭐 영어 여튼. 그거밖에 없어요. 없어. 우리는 아예 없었어. 우린 음악, 미술은 아예 없었고 부럽다. 체육도 없고. 다행이다.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만 맨날. 영어도 꽤 많이 했었어. 영어도 꽤 많은 편이었죠. 여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단위체와 중합체라는 녀석이 이 오른쪽 아래에 보면 단위체와 중합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단위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런 포도당 같은 거 이런 게 단위체가 돼. 단위체가 되고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뭉쳐진단 말이야. 하나 더 붙고 하나 더 붙고 하나 더 붙고 하면서 쫙 나열되는 거. 그 나열돼 가지고 완성된 걸 보고 중합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이 단위체라고 얘기를 하면은 중합체는 녹말이 중합체에 해당하게 된다. 뭐 그런 관계가 있다고 용어 한번 들어봤다라는 개념으로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를 좀 보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자, 24페이지. 몇 시에 끝나요? 7시 10분. 7시 10분에 끝나니까. 자, 1번. 그림 가와 나는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한 그래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가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은 부분이 A라고 해서 비어 있어. 그렇죠? 나를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뭐래요? 나를 보니까 산소가 제일 많대. 그 다음이 규소래. 그 다음이 알루미늄, 뭐 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거지. 그러면 지구하고 지각 중에서 아무래도 산소가 제일 많은 거는 지구에 대한 걸까? 지각일까? 지각. 그렇지. 지각에는 아까 뭐가 제일 많다 그랬어? 산소하고 규소. 이 두 가지가 제일 많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나가 바로 지각에 대한 구성이구나. 그러면 가는 지구에 대한 구성일 테니까 지구를 이루는 가장 많은 원소가 뭐였죠? 철이에요. 질소 아니야. 질소는 공기를 이루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거지. 그래서 A는 철이구나. 나는 지각에 대한 것이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은 지각의 구성 원소에 대한 그래프는 나이다. 맞죠? 니은에 A는 철이다. 맞죠? 디귿 위 그래프로 보아 철은 대부분 지각에 존재할 것이다. 아니죠. 철은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핵에. 핵. 왜 핵? 내 핵. 이런 부분에 철이 존재해요. 다음에 2번. 그림은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물의 기본 구조이다. 아까 어떤 광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세 글자. 땡땡땡 광물.
흑무 광물 규. 아니야. 규산염 광물. 규산염 광물이 이제 기본이라는 것이야. 언제? 규산염 광물 중에 이제 흑음무도 들어가고 뭐 휘석부터 시작해서 뭐 장석, 감람석, 각섬석 뭐 등등등이 전부 다 규산염 광물에 속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쨌든 얘가 이제 기본 구조라는 것이고, 그러면 중간에가 뭐라고요? 중간에가 지웠네. SI 규소가 중간에 있고 산소가 위로 하나, 아래로 세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그림은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맞고, 기억이 뭐냐면 그 중간에 있는 녀석이야. 중간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규소죠. 규소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나요? 산소. 그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산소야. 산소기 때문에 X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산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좀 접혀 들어가서 잘 안 보이겠지만 니은은 이제 산소거든. 산소는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맞니 아니니? 그렇지. 철이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기 때문에 X를 또 골라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2번하고 3번하고 문제가 되게 미묘하게 다른 게, 잘 읽어봐봐. 여기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거고 여기는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것이야.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틀리기 십상이야. 3번 같은 게 읽다가 말고 맞지? 막 하면서 이렇게 선택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3번 그림은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와 단백질의 일부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탄소 원자 6개 있다는 얘기는 했고 단백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CHON. 그렇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또는 황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첫 번째 탄소 원자는 최대 6개의 원자와 결합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결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팔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팔이. 결합을 할 수 있는 거. 그 원자과 전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녀석들이 몇 개 있니? 8개. 아니야, 4개 있잖아. 원자과 전자가 뭔데?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느냐? 그게 원자과 전자지. 원자과 전자가 4개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탄소라고 하는 녀석은 다른 원자와 결합을 한다 그러면 최대 4개까지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입니다. 팔이 4개밖에 없다고. 4개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 다음에 2번 탄소 원자는 수소, 산소, 질소 등과 결합하여 고분자 물질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탄소가 수소, 산소, 질소, 수소, 산소, 질소랑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그랬지. 이 단백질이 있잖아. 분자량이 얘가 단백질 하나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단백질이라는 것 자체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아미노산이라고 들어봤니? 아미노산? 왠지 뭐 이렇게 무슨 제품 광고 같은데도 아미노산 함유 뭐 하면서 막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 제일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라고. 아미노산이 CHON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쫙 연결된 거야. 수만 개, 수십만 개 연결돼 가지고 그게 바로 단백질 한 분자거든. 그렇기 때문에 분자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고 그걸 보고 고분자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에 고분자라는 게 나왔잖아. 고분자의 고자가 뭐냐면 높을 고자야. 높을 고자에서 분자량이 높다라고 해서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분자량이 2면은 분자량이 높은 건가요? 아니에요. 낮은 거예요? 3이면 높은 건가요? 아니에요. 3이라도 낮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 고분자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객관적인 딱 기준은 없어. 뭐 100 이상이면 하자. 그런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만이 넘어가게 되면, 분자량이 많이 넘어가게 되면 고분자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2번은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맞다는 거죠. 탄소, 원자, 수소, 산소, 질소 등과 결합해서 고분자 물질을 만든다? 맞아요. 이 단백질이 고분자 물질이라고, 사실은. 고분자 물질. 여기 있는 것들 다 고분자 물질이야, 웬만한 것들. 그 다음에 탄소 화합물은 공유결합을 기본으로 한다. 아까 공유결합 이야기만 했지 뭐 다른 결합의 얘기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이온결합이라는 얘기 한 적 없지. 따라서 3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공유결합인 거죠. 다음에 4번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형성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탄소랑도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랬잖아. 팔이 4개라 그랬지. 4개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탄소랑 두 팔을 잡을 수도 있고 세 팔을 잡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이 형성된다 그러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단일결합은 그러면 형성이 안 돼요? 한 팔만 잡는 건 안 돼요? 한 팔만 잡을 수도 있어. 한 팔만 잡을 수도 있고 두 팔 잡을 수도 있고 세 팔 잡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네 팔은 잡을 수가 없어요? 네 팔? 네 팔은 나란데. 뭐 여튼 왜 4개 사중결합이라는 얘기는 없느냐? 그러면 뭘 형성하겠니? C가 팔이 4개밖에 없는데 옆에 있는 C랑 4개나 팔을 잡는데
그러면 이쪽에 있는 탄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팔이 더 이상 없지. C2가 된다는 거야. C2. C2하고 끝이야.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확장이 안 되는 거야. 확장이 안 돼서 C2라는 탄소 기체라는 거 들어봤니? 저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산소 O2, N2, 뭐 F2 이런 건 들어봤어도 C2라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삼중결합까지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탄소 결합 사이로 다른 원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있지. 그 단백질의 일부라고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봐봐. 그림 그려보면은 거기서 탄소 옆에 질소라는 녀석이 있지. 그리고 그 옆에 다시 탄소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탄소 사이에 질소라는 녀석이 끼어들 수도 있다는 거야. 있고 그게 뭐 질소만 가능한 게 아니라 산소가 끼어들 수도 있고 수소가 끼어들 수 있고 탄소 화합물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다양해. 그렇기 때문에 6번 X가 되는 거죠. 5번 X가 되는 거죠. 다음 6번 마지막 6번 4번은 몇번 뭐예요? 4번은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자 5번은 X. 다음에 6번 탄소는 연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 사슬 모양, 가지 모양의 유기물은 만들 수 있으나 고리 모양의 유기물은 만들 수 없다? 야,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 고리 모양이라 했잖아. 고리 모양이든 사슬 모양이든 그대들이 생각하는 모든 모양은 다 만들 수 있다고 보면 돼. 탄소는 뛰어난 녀석이에요. 정말로 이 결합을 하는데 탄소끼리 막 연결해가지고 기기묘묘한 모양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 축구공 모양 만들 수 있어. 축구공 모양도 만들 수 있어. 탄소 해가지고 그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요. 하이 오래간만이고 쉬는 시간이고 25분까지 쉬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옴?
갑자기 마음이 안 좋아져요. 자, 생명체의 주요 구성물질. 호호, 방금 설명했던 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물 역시 제일 많습니다. 물 제일 많은데 얘가 어디 주로 들어가 있게 되느냐 하면은 25요? 25페이지. 이렇게 많이 먹어. 그렇지. 몸 안속에 많아. 몸에 많은데 몸 안에서도 특히나 어디냐면 원형질과 체액의 주성분이다 라고 하는데, 일단 체액이 뭔지는 아 추워. 알 것 같아. 뭐 속에 침, 추워. 피 땀. 부터 시작해서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물들이, 액체들이 전부 다 체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원형질은 뭘까? 원형질. 동그란 세포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막으로 바깥에 둘러싸여 있지. 그리고 그 안에 세포 소기관들이 마구마구 있어. 뭐 미토콘드리아라든지 핵이라든지 이런 것. 야, 왔으면 이제 이 친구들 오자마자 아이스크림 하나씩. 뭐야, 왜 2개째로 먹냐? 이 친구 2개 샀어? 아니요? 이상하다. 아까 전에 되게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났네. 아닌데요? 새끼 쳤나? 와 이거까지 산 제 양심. 야, 이 이 친구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녹차 싫어했지. 야, 나 한 입만 들어. 야, 네가 주는 게 싫은 거. 누가 네 거 먹고 싶겠냐? 맞아. 내가. 아니, 너 많이 처먹어. 자, 알겠어요. 그래서 세포막이 있고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나머지 공간에 차 있는 걸 보고 원형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의 주성분이 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양소, 노폐물, 항체, 호르몬 등의 물질 운반을 담당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혈액이 주로 이런 것들을 운반을 하잖아. 근데 혈액의 주성분이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다가 영양소도 혈관을 통해서 움직이니까 어떻게 피 속에 녹아서. 그리고 노폐물도 마찬가지, 항체, 호르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물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다음에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근육이나 세포, 뭐 이 기본적으로 물 빼고 나머지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야. 한 20% 정도 차지하죠. 20%까지는 안 되고 한 10% 좀 넘는 정도, 그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효소와 호르몬의 성분으로 생체 내 화학 반응과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있잖아, 호르몬에 대해서 배운 적 있지? 그대들? 아니요, 있어요. 중학교 때 분명히 배웠어. 네. 갑상샘. 그래요. 갑상샘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이자에서 인슐린이 나오고, 그렇지. 뇌하수체에서는 뭐 생장 호르몬, 뭐 이런 성 호르몬 이러면서 나왔었죠.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단백질이라는 것이야.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단백질에 친구들 아주 잘 먹느라고 아주 그냥 다들 행복한 표정이야. 나는 또 가요. 아주 행복한 표정이야. 자. 우리의 나 행복한 강정마차가 훨씬 짜증나요. 자, 자, 계속해서 해보면 지질이라는 건 아까는 지방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지질이라고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는 지질이라고 얘기를 하지. 하지만 그거 지방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 1g당 몇 킬로칼로리? 1g당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은 4kcal씩 나와요. 하지만 지방 또는 지질인 경우에는 9kcal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용으로 좋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고 그러면 몸에 뭘로 저장이 된다? 지방. 그렇지, 지방으로. 그래서 그런 거야. 왜? 양은 적어도 에너지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 남는 거를 조그맣게 컴팩트하게 저장을 하기에는 지방이 제격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지 말고 이제 다 써먹는 게 최고로 좋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몸의 구성 성분이기도 해. 뭐냐면은 우리 몸에 보면은 물에 잘 녹는 것들도 있지만 물에 안 녹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 뭐냐면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고기를 먹을 때 단백질만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방 이런 것도 같이 먹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서 결국 소화가 되고, 그런 애들이 나온 것들이 뭘로 존재를 하느냐? 뭐 지질의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겠지.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이 주로 이제 몸에서 어느 부분에 있게 되냐면 핵막이라든지 세포막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안쪽에 물이 들어있고 바깥쪽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물에 잘 안 녹는 물질이 필요해. 물에 잘 안 녹아야 그 경계를 만들어주는 세포막이든 핵막이든 그런 걸 만들 거 아니니. 그래서 주로 이렇게 막자 들어가는 거, 핵막, 세포막 이런 것들을 만드는 주 성분이 바로 이 지질이야. 지질로 둘러싸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주로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섭취하는 것 중에는 탄수화물의 비율이 되게 높아. 그런데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걸로 따지면 탄수화물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정말로. 그 많은 걸 먹었지만 걔네들이 전부 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돼서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 몸속에서 탄수화물이 존재할 만한 곳은 정말로 진짜 조금밖에 없어. 어디에 있느냐면은 우리 그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혈당이라고 부르는 포도당. 그거 이제 탄수화물이지. 몸속에 이제 혈액 속에 녹아서 돌아다니는 혈당으로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은 뭘로 존재하냐면 간에서 혈당 수치 높으면 간에서 뭘로 만들어 버려. 포도당을. 물려. 아미노산. 아니에요. 넛당. 뭔가 조금만 더 하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포도당이 있잖아. 탄수화물. 녹말. 조금만 더 해봐. 셀룰라이트.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자. 안 나올. 아이 이자는 장기 기간이고 글리코젠이라고 안 들어봤냐? 아 그거 하려면 셀룰라이트 나오고 있어. 그래요. 글리코젠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그것도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의 일종이야, 글리코젠. 그 정도만 우리 몸속에 존재하지 사실 탄수화물 자체가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종류에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얘기했었지. 포도당이 단당류. 나머지 포도당 2개가 모이면은 뭐 이당류가 되고 그거 말고 엿당, 젖당, 과당 등등등 해가지고 엄청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옆에 보니까 육각형 그려놓은 거 보이니? 단위체와 고분자 화합물 해가지고 네. 그 육각형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포도당 하나 이런 걸 의미하는 그런 그림이야. 포도당들이 쫙 다 연결이 되면 녹말이 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체 그리고 고분자 화합물이 각각 어떤 식으로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지 그 하나하나를 단위체라고 얘기를 하고 기본이 되는 녀석. 그리고 그런 것들이 쫙 이어져 있는 그 전체 덩어리를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 정도 봐두면 되겠어요. 먹느라 정신 없겠지만 좀 봐줘. 맞지? 열심히 안 보면 앞으로 먹는 거 안 사준다. 맛있는 것만 사줘야지. 자, 다음 단위체를 이용한 물질의 형성이라고 돼 있는데 잠깐만 있어봐. 탄수화물까지밖에 안 했구나. 핵산이랑 무기염료를 건너뛸 뻔했잖아. 건너뛰면 안 되지. 자, 핵산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니? 핵산이 뭔지? 핵산이 뭘까? 영어로 핵이 뭐니? 핵. 핵폭탄 할 때 그거. 핵폭탄이 영어로 뭐야? 본부. 본부지. 유치해. 자, 이게 폭탄이죠. 그러면 요 앞에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뭐니? 핵폭탄. 외고. 자, 외고. 외고. 핵폭탄이 영어로 뭔가요? 오르간? 밤. 그건 썼어. 그건 폭탄이고. 슈퍼밤? 이거 진짜 이거 그냥 뉴클리어. 알아? 저게 있어요? 뉴클리어가 핵이야. 뉴클리어가 핵이라서 뉴클리어 밤 그러면 이제 핵폭탄이거든. 요거랑 똑같은 걸 써요. 핵산이라고 하는 것도 이 핵이랑 그 핵이랑 영어 단어는 똑같아. 어떤 물체의 중심부를 얘기할 때 보통 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지구도 핵이 있잖아. 내핵, 외핵. 그런 것처럼 중심부가 되는 부분을 핵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 세포에도 핵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고.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핵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 핵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DNA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야. 왜 갑자기 DNA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생각나고 막 그러냐? 자,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자, 그래서 핵산이라는 게 뭐냐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핵 안에 들어있는 그 DNA들 그런 것들을 이루는 물질이 핵산이라는 것이야. 핵산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일단 핵은 뭐 뉴클리어인가 봐. 그러면 산은 뭐냐? 산은 영어로 산은 H. 아니. 산. 마운틴. 애시드 들어봤니? 그래요. 염산, 황산, 질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영어로 애시드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핵산이라 그러면 영어로는 뉴클레이크 애시드야. 됐어. 영어 시간도 아니고 뭐. 자, 그래서 이 핵산 이런 것들도 있다. 그리고 무기염료는 아까 제일 마지막에 5번째에 썼던 건데 그거는 무기물이라 해서 뭐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 있잖아. 탄소 안 들어간 것도 아주 미량이지만 우리 몸속에는 존재를 하고 대신에 얘네들은 양이 적다고 우습게 볼 건 아니야.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들어봤지? 그런 것들도 다 무기염료에 속하거든. 이 무기염료가 부족하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구루병은 뭐가 부족했어? 그래요, 맞죠? 순간 잠깐 생각했어. 구루병 뭔지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등 튀어나오고 다리뼈 이상해지고 그런 병들이 있어요. 각기병이라고 들어봤니? 자폐증은 뭐예요? 자폐증은 비타민 부족한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각기평 B. 자폐증이 뭐냐고? 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 정신과와 관련해서 뭐 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때 B. 그래 각기병은 B, 각기병은 비타민 B, 야맹증은 비타민 A, 그다음에 괴혈병은 비타민 C, 뭐 그런 것들. 괴혈병이 뭐냐면 잇몸에서 피가 줄줄 나는 거예요. 양치 한 번 해서 살짝 건드리면 피가 줄줄. 괴혈병이 심해지면 잇몸이 무너져. 잇몸이 무너지면서 이빨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 이빨이 쉽게 빠지고 뿐만 아니라 과다출혈로 죽을 수 있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옛날에 그 대항해 시대라고 혹시 아니? 아니 몰라요. 대항해 시대라는 뭐 게임도 있는데 그 한 16세기, 17세기 요쯤에 유럽 각국들이 바다로 그 대양으로 나가서 항해, 탐험 이런 거 막 러시였던 때가 있었어. 붐이었던 때가 있었어. 그때 사람들이 몇 달씩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뭐 향수병 이런 것도 있지만 집에 가고 싶어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침마다 양치할 때마다 혹은 꼭 양치를 안 해도 잇몸에서 피가 줄줄 나는 그 병에 걸려서 선원들이 되게 많이 죽었어. 괴혈병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그 원인을 처음엔 몰랐지. 비타민 C 채우려면 뭐 먹어야 돼? 처음엔 몰랐고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게 어디에 많냐면 과일, 신선한 과일, 야채 이런 데 많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원들이 마구마구 죽어나가니까 이제 연구를 했지.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병을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쿡 선장이라는 양반이 쿡이 맞나? 뭐 이름은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어떤 선장이 그 항구에서 레몬 라임 소다 이런 거를 실어가지고 음료수 대신 먹었더니 이 선원들이 말짱하더라라는 걸 발견을 한 거야. 발견해가지고 아 비타민 C라는 게 그로부터 조금 더 이제 실체는 조금 더 나중에 알려지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괴혈병을 극복을 했다고 해요. 뭐 여튼 자 그런 것들이 무기염려와 관계된 부분이었고요. 자 실제 내용은 여기야. 단위체를 이용한 물질의 형성. 단위체와 탄소화합물. 단위체가 뭐라고? 여러 개 결합하기 위한 제일 작은 퍼즐 조각.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 단위체가. 근데 이 단위체라는 게 탄수화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에도 있고 핵산에도 있고 다 있어. 그래서 이제 단위체라는 걸 보면 고분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 단위 역할을 하는 작은 분자의 물질로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라고 그랬지. 그 아미노산이 뭐가 된다는 거야? 단위체가 된다는 거야. 아미노산이 단위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핵산 같은 경우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녀석이 단위체가 되는 것이고 아까 탄수화물을 얘기했지. 뭐가 단위체가 된다고? 포도당.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했는데 두 가지 중에 틀린 걸 골랐고요. 포도당이 단위체가 된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놔. 뭘 그어놓냐? 여기 보면 단백질 해놓고 아미노산 이렇게 연결해놨잖아. 아미노산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핵산 뉴클레오타이드에서는 뉴클레오타이드에다가 그리고 녹말 포도당에는 포도당에다가 지금 밑줄 그은 그것들이 단위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기에요. 그래 열심히 먹다가 이제 펜을 좀 잡아볼까? 야 책도 아직 꺾지도 않았네. 대단해요. 잘 꺾여요. 자 아미노산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그다음에 포도당 요 세 가지가 기본 단위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탄소화물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HON 이런 것들이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로 아까 단백질, 지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로 구성된다고요? 아미노산. 아니야. CHO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것들로 되기 때문에 걔네들이 전부 다 탄소화합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재미없어요. 자, 단백질의 형성을 보면 아미노산이 아까 단위체라고 그랬지. 근데 아미노산에는 약 20가지 종류 정도가 있어요. 20가지 종류가 있고 이게 있잖아. 되게 신기한 게 이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조금씩 다르거든. 기본 골격은 똑같아. 기본 골격은 똑같은데 거기에 뭐가 하나씩 더 붙는지 곧 추가로 더 붙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아미노산 20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 중에 어느 건지. 그런데 이게 있잖아. 사람이 우리 몸속에서 물질을 합성을 할 수가 있어. 물질을 합성을 할 수가 있는데 아미노산 중에 합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들이 있고 합성할 수 없는 아미노산들이 있는 거야. 20가지 중에.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합성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서 섭취를 해야 되냐면은 먹어서 외부에서 고기를 먹든 뭘 먹든 해가지고 섭취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보고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자, 퀴즈를 맞추면 어마어마한 상품이 있을 것이에요. 자, 게다가 OX 퀴즈야. 보기가 두 개밖에 없어요. 보기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번 맞춰봐. 자,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건
고기에 많을까? 야채에 많을까? 아니 뭐 어차피 고기는 두 개밖에 없어. 고기에 많을까? 야채에 많을까? 야채나 고기 이렇게 나눠먹자. 고기가 왜요? 나 야채. 자, 난 고기에 많을 것 같다. 그럼 나도 야채를. 자,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거.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우리 몸에서 그 합성을 못 하는 거야. 합성을 못 하는 건 반드시 이제 음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는 고기에 많을까? 필수 아미노산은 고기에 많을까? 야채에 많을까? 야채. 고기. 1번 고기 손. 고기 손. 저요. 고기 3명. 자, 손 내리고. 야채요. 2번 야채. 야채 야채 손. 야채. 뭐야? 기권이냐? 나 아까 과일. 고기 넷. 야채 셋. 나 야채. 자, 고기가 많아요. 고기가 많고요. 뭐라 왜 지금 먹고 있네? 그러나? 자, 어쨌든 왜 고기에 많냐면은 선물은요? 아 예. 맛있어. 선물 줘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고기 맞췄네. 일단 수업 끝나고 보자고. 아니. 자, 고기에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몸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대부분 내 고기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물 빼고 제일 많은 게 단백질이라고. 근데 그 단백질인 거는 동물이면 대부분 다 그래. 대부분 동물이면 다 그렇고 식물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이 많긴 많아. 이거 어딜 봐서 단백질이 있다는 건가요? 쉽지만 사실은 이런 식물들도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콩 같은 거 있잖아. 콩 본 적 있니? 실제로 심어져 있는 콩? 네. 이렇게 막 콩이 이렇게 열리잖아. 어쨌든 개 같은 경우 콩을 이렇게 쑥 뽑아보면 뿌리가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 뿌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식물 뿌리가 아니라 뿌리에 뭐 이렇게 동글동글한 뭐 자기 열매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다고. 뿌리에 둥글게. 지금 그거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짧게만 설명할게요. 어쨌든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거는 고기에 많다. 고기가 양질이다.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들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스님들은 원래 이제 고기를 잘 못 먹잖아. 네. 잘 못 먹는 게 아니라 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제일 그 채식 중에서는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불리우는 콩이 들어간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그걸로 보충을 해요. 보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확실히 있긴 있어.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나? 단백질의 형성,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단위체고 아미노산에 20종류가 있다라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이 돼서 단백질이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아미노산이 연결이 된다는 건데 아까 윤서야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포도당 2개가 연결될 때 뭐가 하나 빠진다고 했니? 여기 끼우는구나. 물이 빠진다고 했지? 원래 여기도 똑같아. 아미노산끼리 연결이 되면 아미노산이 원래 이렇게 팔을 뻗어가지고 탄소가 뭘 잡고 있단 말이야. 수소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하고 산소, 수산화기를 잡고 있고 이런 걸 잡고 있던 거를 놓는 거야. 양쪽에서 하나씩 놓고 지금 팔이 하나씩 남았지. 이쪽에 있는 애도 팔이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던 애도 팔이 하나 남게 되면 그 팔을 서로 잡는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탄소가 쭉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뭔 소리인지. 뭔가 열심히 설명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귀에 들어가는 건 아무도 귀에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좌절스럽구나. 자, 그게 바로 펩타이드 결합인데 한번 보세요. 뭔 소리냐? 2개의 아미노산은 이 아미노산이 이렇게 2개가 생겼어요. 2개가 있는데 뭐 나머지 복잡한 건 다 빼고 여기 중간에 이제 탄소가 있고 탄소에서 팔이 4개가 나온다 그랬잖아. 4개 중에 4개를 다 그리진 않고 4개 중에 이쪽은 OH라는 걸 하나 끝에 갖고 있고 이쪽에 있는 팔 중에 하나는 H라는 녀석을 갖고 있었다고 치자고. 이거 말고 이제 붙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긴 한데 요게 2개가 서로 이제 가까이 가서 여기서는 얘를 갖다 버려. 얘도 갖다 버려. 그러면 이거 2개를 묶어 가지고 물이 하나 생기는 거지. 왜 버려요? 왜냐면 팔을 만들어 가지고 결합하려고. 저기들끼리 점점 등치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풀로 된 상태에서 얘는 OH, 얘는 H를 버려서 2개 합쳐지면 물이 돼서 물이 하나 빠지고 그러면 이쪽에서 결합할 수 있는 팔이 하나 생기고 이쪽에서도 팔이 하나 생기잖아. 얘네 둘끼리 서로 손을 잡는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아미노산이 옆에 있는 아미노산이 합쳐진다 이거지.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야. 물이 하나 빠지면서. 그게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 됩니다. 2개의 아미노산은 물 분자 1개가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데 이와 같은 아미노산 사이의 공유 결합이다. 아미노산의 구조라고 해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있어.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성심성의껏 그려볼게요. C, H, 그 다음에 이쪽에 C 하나 더 있고 O, OH, 그 다음에 여기가 R, 그 다음에 N, H, H. 요게 아미노산 하나야. 아미노산 하나, 한 덩어리. 요만큼이.
자, 아미노산 하나인데 이런 아미노산들이 엄청나게 여러 개가 쫙 있다는 것이야. 쫙 있는데 이쪽 편에 똑같은 녀석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쪽에서 이 아미노산이랑 옆에 있는 아미노산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결합을 위한 팔이 하나 생겨야겠지. 팔이 하나 남아야 되니까 그 팔이 여기서 OH 그리고 O를 각각 놓으면서 OH하고 그 다음에 H하고 H 요쪽 끝에 있는 H에 해당하는 녀석 하나 빠져나가면 이쪽에 팔이 하나 남죠. 팔이 하나 남고 이쪽에서도 OH를 하나를 버리게 되면 하나 가지고 설명하니까 되게 힘드네. 두 개를 그려야 되겠다. 기다려봐요. 하나만 더 그릴게. 요거랑 똑같은 녀석이 하나 더 있는 거야. N, H, H, 그 다음에 C, O, R, H, OH. 갑자기 이게 뭔가요? 싶겠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그들이 탄소, 산소, 수소, 산소. 이건 알킬기니까 따로 빼놓고 수소, 질소, 수소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야.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OH라는 녀석이 하나가 놓고 손을 놔서 떼버리고 여기서는 H라는 녀석을 하나를 놓고 하면은 이쪽에서도 팔이 하나 남고 팔이 하나 남겠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서로 손을 잡아서 이 두 개로 돼 있던 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 그게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미노산들이 연결이 돼서 조금 더 큰 분자량의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꼭 결합을 하면 나오는 게 뭐다? 물이 한 분자 빠진다. 그거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줘요. 자, 그래서 이런 공유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긴 사슬 모양의 폴리펩타이드가 된다라는 거. 왜? 폴리라고 하는 접두사가 뭐니? 많다라는 뜻이잖아. 혹시 그대들 그 폴리네시아라는 나라를 들어보셨나요? 인도네시아는 들어봤지? 네. 인도네시아 말고 폴리네시아라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냐면 태평양 한가운데 있어. 태평양 한가운데인데 거기에 섬이 엄청 여러 개가 있어. 섬이 엄청나게 여러 개가 있고 그거를 다 묶어가지고 폴리네시아라고 부르거든. 그게 폴리라는 게 뭐냐면 뭐가 많다는 뜻이야. 여러 개가 있으면 폴리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건 요거 하나하나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데 그런 펩타이드 결합이 엄청나게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여러 개가 돼서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쭉 연결이 되면 그걸 보고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폴리펩타이드가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따라 구부러지고 접혀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는 단백질이 된다. 결국 기본 단위 이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단백질로 덩치를 키우게 된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힘들다. 그치? 얘들아 괜찮니? 나만 힘드니?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니? 그러면 오늘 거는 이런 거는 그냥 본 걸로 만족하시고 기억해야 될 거 여기다가 딱 3가지만 적어줄게요. 됐어. 이건 그냥 본 걸로 넘어가면 되고 차라리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오늘 배운 거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그것만 적어줄게. 첫 번째 4가지만 적을게요. 4가지만 적고 첫 번째는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에 제일 많은 거 뭐예요? 물량. 구성 성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중에서 어떤 원소인지 그걸 얘기를 한다는 거야. 산소가 제일 많다.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탄소다. 그 다음이 수소다. 요런 순 정도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는 게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오늘 그들 뭐 늦게 왔지만은 사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줘. 요거 꼭 기억해주고 두 번째로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는 탄소화합물이라는 게 뭐다라는 거. 탄소화합물이 뭘까? 탄소가 들어간 물질이면 다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탄소화합물에는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탄소화합물이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줘요. 기억을 해주고 세 번째는 얘들아 다 먹고 나니까 이제 힘들어졌어? 아까 먹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아주 좋더니 다 먹고 나니까 이 친구는 계속해서 딱지만 적고 있고
그러지 마. 오늘 그래도 왔는데 뭐라도 하나 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세 번째, 단위체. 단위체가 뭐라고요? 단위체가? 제일 작은 거. 그렇지. 기본이 되는 녀석이 단위체다라고 생각해주고 아까 밑줄도 3개 그었어. 밑줄 3개 중에서 뭐 있니? 아미노산, 포도당. 뉴클레오타이드. 포도당.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 그리고 포도당. 이렇게 3가지가 단위체였는데 각각 뭐의 단위체냐면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단위체.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는 핵산의 단위체. 그 다음에 포도당은 탄수화물, 녹말의 단위체다. 그 정도 기억을 해주고 마지막 펩타이드 결합. 쌤, 중간고사는 어디쯤까지예요? 조금 더 해야 돼요. 아니야, 신소재 정도까지일 거야 아마. 신소재? 요거 다음 정도가 역학적 신소재거든. 전이에요? 아마도. 왜냐면 그게 1년치야 통합과학이. 한 학기치가 아니고 1년치예요. 자,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 방금 설명했던 건데 이건 뭐랑 뭐가 결합되는 거냐? 아미노산이랑 더하기 아미노산. 아까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라고 그랬었잖아. 이 단위체가 이제 그러면 커져야 될 거 아니야. 커지려면 결합을 해야 되겠지. 그 결합의 이름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이 이름 꼭 기억해 줘야 되고 플러스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물이 빠진다. 물 빠지면서 결합. 그거까지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물 빠지면서 결합한다는 거. 알겠죠? 뭐가 빠진다고요? 물 아까 포도당도 못 빠지면서 결합한다고요? 물.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 이렇게 등치를 키우는데 물이 쭉쭉 빠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면 되겠고 오늘 원래 이제 15분이나 남았잖아. 한 5분 정도만 더 수업을 했으면 좋겠긴 한데 그대들의 상태를 보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내일 있잖아. 내일은 어디까지 하느냐? 저 별로 안 궁금해요. 내일은 여기 신소재 부분까지만 할 거거든. 그래서 오늘 기다려봐. 오늘 15분 일찍 끝내주는 대신에 반드시 오투를 풀어야 돼요. 책 좀. 몇 초까지요? 오투. 매우 야 진짜로 이거 오투 꼭 풀어와야 돼. 어디까지 풀어와야 되냐면 숙제 받을 사람 없어요? 아니야. 수업 시간에 할 거야. 과학은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 거예요. 풀 거니까. 그래요. 그대들이 어디까지 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일 반드시 올 때 어디까지 풀어서 와야 되느냐 하면 57페이지까지 풀어서 갖고 와야 돼. 알았지? 갖고 와. 왜냐면 내일도 이 진도 나갈 부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요 오투 문제를 풀 거예요. 57페이지까지 꼭 풀어오도록 하세요. 갖고 와야 돼 꼭. 그리고 늦지 말고 오투 문제 같이 볼 거야. 보는데 한 문제 한 문제 풀 시간이 없으니까 풀어와서 질문을 받는 그런 식으로 갈 거야. 야 57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얼초 일단 넣어.